네, 이제 마지막 시간은 종목 Y입니다. 국내 증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전일장 튀어 올랐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전일장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여파로 지수가 많이 밀려나면서 블랙 먼데이를 보냈죠. 그렇다면 그 속에서도 어떤 종목에 집중됐을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순위 5위에는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고려산업이 위치하고 있고요. 13% 강세 유지했습니다. 4위에는 버킷 스튜디오가 있고요. 이어서 사료 관련주들 팜스토리와 한일사료 함께 올라온 모습이고요. 그 위에는 캠시스가 4% 강세를 보이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일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오늘은 한일사료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량 가격이 최근 몇 달 동안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죠. 밀과 곡물부터 식용유, 또 고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식품 가격이 오르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세계 최악의 식량 위기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전일에 한일사료뿐만 아니라 팜스토리와 고려산업과 같은 사료주들도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일사료는 하락장에서도 빛이 났던 종목입니다. 무려 27% 이상 급등하면서 1,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던 종목인데요. 이날 급등한 이후로는 요즘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곡물 생산량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면서 곡물과 사료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리는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해외 곡물 인프라 투자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소식이 주가에 함께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코스닥이 4% 이상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 버킷 스튜디오 자세히 보겠습니다. 전거래일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3,4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가 오징어 게임에 열광했었죠. 그렇다 보니 시즌2가 언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실 텐데요. 드디어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의 시즌2가 시작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고요. 이처럼 시즌2의 제작 소식에 버킷 스튜디오 함께 수혜를 입으면서 급등했습니다. 또한 이날 넷플릭스는 드라마 속 첫 번째 게임에 등장했던 캐릭터 영희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다만 촬영 일정과 같은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투자자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두 종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종목 Y에서 궁금한 이야기들 저희가 또 끈질기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지만 네.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 열어주시죠. 네, 오늘은 역시 삼성전자 되겠습니다. 네. 정말 나올 악재는 다 나왔고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느꼈는데 네. 바닥을 모르고 빠집니다. 지금 오만전자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죠? 일단 뭐 오만전자는 한 번은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네.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뭐 있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지수 전체로 같이 움직인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주가가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뭐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부진했었던 건 뭐 맞는 그런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6월 10일서부터 6월 1일부터 10일까지 국내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0.7% 증가하는데 멈췄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동안은 계속 그 23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이제 반도체 수출이 증가를 하다가 일단 이번 달에 좀 그러니까 조금 주춤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 이제 주춤거리는 게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실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한번 같이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아마 하반기에도 계속 좀 약세로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가장 수요가 많았었던 대형 데이터 센터들의 투자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메타, 그다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서버 투자를 축소하겠다라는 거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형 그 서버에 대한 사용 기간을 연장을 통해서 투자를 축소할 그럴 예정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하반기에도 매출 관련된 부분 조금 부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그
그 실적이나 그다음에 회사 내용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일단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 뭐 맞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이 되면 같이 빠지겠지만 개별적인 뭐 이슈로 해서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이제 봉쇄 해제에 따라서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중국발 수요에 대한 회복 기대감도 뭐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다만 이제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려면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의 실적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계속 파운드리 사업부 회사 입장에서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수율의 안정화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큰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 점을 좀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시장과 연동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좀 추가 하락은 불가피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종목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어제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버키 스튜디오입니다.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모멘텀으로 인해서 또 급등을 했는데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뭐 쭈꾸미 게임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2가 정말 나오네요. 네, 그렇죠. 뭐 원체 뭐 넷플릭스 입장에서 보면 뭐 오징어 게임으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2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과연 이제 언제 만들 것이냐에 대한 뭐 얘기들이 좀 분분했었는데 네. 어저께 나온 걸로는 2024년도에는 아마 개봉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아직은 멀었네요. 네, 아직은 뭐 일단 뭐 이게 뭐 작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속편을 만들려면 뭐 시나리오 작업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영화도 찍어야 되니까 네. 뭐 그걸 내면 최소한 2년 이상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작년에 이제 이런 그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가장 뭐 핫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버키 스튜디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그 버키 스튜디오가 이제 올랐었던 이유는 이제 그 주연 배우였던 이정재 씨의 이제 소속사인 아티스트 컴퍼니에 대한 지분을 15%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내용을 좀 뜯어보면 좀 투자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징어 게임을 제작하는 회사는 이제 사이런 픽처스라는 회사고요. 뭐 이 회사와 이제 넷플릭스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른 쪽에서 투자를 받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사이런 픽처스와 관련된 이제 국내 상장, 그러니까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회사는 없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키 스튜디오가 지금 아티스트 컴퍼니에 대한 지분을 15% 정도를 갖고 있는데 초기의 투자 금액은 75억 6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금 그 내용은 이제 그 공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작년에 이번 1분기의 장부가 평가는 16억 4천, 그러니까 70억 정도의 손실을 지금 처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과연 이제 아티스트 컴퍼니가 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뭐 그 기업의 실적에 도움이 될지는 조금 퀘스천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전환사채 관련된 물량이 계속 지금 출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이제 3월 31일 날 그 9회차 전환사채가 전환 상장이 되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때도 전환 주식수 한 830만 주 정도 됐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5월 31일 날 전환 공시를 했는데요. 6월 22일 날 1,050만 주에 대한 신주가 추가적으로 상장이 될 그럴 예정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뭐 물량 자체가 지금 투자 조합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에 출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오버행 관련된 이슈도 지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0회차에 대해서 전환이 지금 200억이 됐지만 향후에 20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지금 계속 제3자 배정이나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뭐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금은 이제 빗썸에 관련된 그러니까 인수를 위해서 아마 지금 자금을 마련하는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지금 4월 이후로만 지금 한 1,500억, 1,400억 정도 가까운 금액을 지금 전환사채나 아니면 제3자 배정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지분 희석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일단 투자를 하실 때 이런 오버행에 관련된 이슈도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 버킷 스튜디오 짚어봤습니다.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어제 저희가 시장 간단하게 짚었는데 오늘도 조금 걱정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블랙 먼데이였는데 오늘도 블랙 튜스데이가 될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원체 많이 빠졌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아마 뭐 국내 시장도 뭐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지수가 이제 2,500선을 아마도 오늘 하회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1차 지지선은 2,450 정도 아마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걸 이하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2000년 이제 10월 수준이 이제 2,200선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아마 열어놓고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아마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제 뭐 현금 보유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시장이 좀 하락세로 접어든 걸까요? 일단은 뭐 하락세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기준금리 관련돼서 지금 뭐 쉽게 아마 이번 달에는 0.5 정도로 아마 끝나지 않을까라는 뭐 인상으로 아마 끝날 것 같긴 하지만 아마 다음 달 7월까지 계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뭐 두 달 합쳐서 아마 1.25% 그러니까 0.5, 0.75 정도는 아마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패드 워치라는 그런 이제 그 사이트에서도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6월, 7월 달 두 달 이상 그러니까 지금 상승할 확률이 그러니까 1.75 이상 1.25% 이상 네. 올릴 확률이 지금 8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만큼 시장 진단까지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셨던 분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